이제 강북 지역으로 넘어가서 마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용성 아시죠? 마포구, 용산구, 성북구, 이 마용성이라는. 우리가 성북구나 이런 걸 보면 공업적, 중공업적에 의한 거, 재개발에 의한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바뀌는 거,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실수요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다 답사를 받았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노원구 쪽을 가시면 노원구도 약 55만 명 정도가 살고 그 다음에 35세에서 55세까지가 약 18만 명 정도가 돼요.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인 비중의 노인구가 많습니다. 아파트 비율이 86%예요. 강남구보다 노원구가 훨씬 더 아파트 비율이 높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원구 자체가 특징이 쌍밀고 새로 그러니까 우리가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이게 이제 부동산 역사를 보면 크게 획을 긋는 하나의 지역인데 그 지역 때 문제가 되는 거가 뭐예요? 우리가 88이라는 거를 보고서 가장 중요하게 있던 게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리는 시기. 왜 그 알리게 돼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88 전에 84가 LA였어요. LA. 84 전에 LA 전에 80이 모스크바였어요. 그러니까 체육인들이 그때는 냉전 체제죠. 모스크바 소련에서 하는데 그때는 소련에서 하니까 자유진영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거 보복으로 LA에서 하니까 공산진영이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면 체육 선수가 8년을 참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라는 얘기죠. 올림픽 그 사람들의 꿈인데. 그래서 88 때에는 모든 국가가 거의 다 체육인들을 다 참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 88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 위상을 높이고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글로벌로 바뀌는 세계에도 우리가 알리는 그러한 세계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한 것, 정부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노원 쪽, 그 다음에 목동 쪽 이런 거를 싹 밀어버리고 그쪽을 대형 아파트 단지나 임대 아파트 위주로 지었던 것들이 이제 노원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그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물량에 대한 거, 기초적인 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차트라는 거, 여러분들 꼭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리기 바랍니다. 못이 박히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에 이제 보시면 올라가는 지수가 80%를 다 돼서 이제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1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남보다는 한참 뒤에 노원구 값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뒤에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봉구 쪽을 보시면 34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일하는 인구 35세에서 55세까지가 10만 명 정도. 아파트 비율이 62% 정도. 그렇게 해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아파트에 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보면 이제 근 13년 다 되도록 13년 되도록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강남에 비해서는 거의 1년 반 정도가 늦게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강남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하는 걸 얻을 거를 보면 다른데 어디가 올라갈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걸 과거치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냐 너무 좀 늦게 들어가는 거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북구를 보시면 인구는 32만 명, 인구가 더 적게 살죠. 32만 명 정도. 그 다음에 35세에서 55세까지가 약 10만 명 정도. 자, 약 10만 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일하는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파트 상승률은 낮아져요. 또 일하는 인구의 급여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북구의 지수, 강북구의 학습 효과를 보시면 전세가율이 더 올라간 거, 전세가율이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고 매매가율하고 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때가 2014년 정도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천시까지를 보면 과천시를 재건축이 1단지부터 14단지로 해서 재건축이 확 일어났죠. 그래서 과천 자체에 워낙 살기 좋은 데고 그 다음에 재건축 호재도 워낙 좋은 데고 또 하나는 지금 과천시에는 GTX C노선이 들어가는 개발 호재가 있고 또 하나는 과천에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과천 벤처타운, 기술정보기본타운으로 해서 나오는 신도시, 이 세 가지가 지금 같이 물려 있어요. 그 과천은 앞으로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있지만 과천은 마지막 써먹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환경경 소유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고 서울에서 신도시급을 만든다, 뭐를 한다 할 때 앞으로 과천이 상당히 성장 유망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과천시의 가장規模는 57,000명이 살아요. 엄청 인구가 적죠. 한 구의 10분의 1 정도 좀밖에 안 살아요. 그 중에 35세에서 55세까지가 18,000명 정도. 세대수로는 2만 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적죠. 아파트 비율이 우리가 얘기하면 76% 정도. 아파트 비율은 상당히 높은 비율에 반해서 상당히 인구가 적다라는 거. 앞으로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과천시의 현황입니다. 과천시 입주 물량이고요. 연간 필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과천은 보시면 다른 그래프하고 다르게 굉장히 격변이 심합니다. 이게 재건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격변 시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다른 비율에 비해서 높게 나는 거. 롤러코스터를 과천은 굉장히 많이 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55세까지가 18,000명 정도. 세대수로는 2만 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적죠. 아파트 비율이 우리가 얘기하면 76% 정도. 아파트 비율은 상당히 높은 비율에 반해서 상당히 인구가 적다라는 거. 앞으로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과천시의 현황입니다. 과천시 입주 물량이고요. 연간 필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과천은 보시면 다른 그래프하고 다르게 굉장히 격변이 심합니다. 이게 재건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격변 시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다른 비율에 비해서 높게 나는 거. 롤러코스터를 과천은 굉장히 많이 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